하는 거야. 그 가해로. 그게 자연물질이 되는 거예요. 평생을 지금 30년 됐네요. 30년. 절대 지워지지 않고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자연물질. 그래서 제가 막 장난으로 그러죠. 나 잃어버리면 오른쪽 발바닥에 뭐 문신이 있으니까 찾으라고, 그거 보고 찾으라고 장난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습인 것 같아요. 습. 이렇게 통증을 이렇게 저기 하지 못하 이렇게 막 하고 그러면 바보 같은 일이 없을 텐데, 그거를 이렇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그걸 찾는 데 익숙해서 그러는지 어쨌건 그래요. 병을 키워서 이렇게 가요. 꼭 병원에 좀 초기 때 가지를 않고. 그래서 아무튼 좀 모자란 사람들. 그래서 제가 맹순이 트리플입니다. 자, 생강. 지금 수학기죠, 그죠? 생강. 생강은 거의 이렇게 탕약을 끓일 때 많이 들어가죠. 대추, 감초처럼. 그리고 말린 것을 쓰거든요. 한약에서는 건강이라고 해요. 건강. 말린 생강을 건강이라고 하고요. 옛날에는요, 지금은 저장 기술이 좋기 때문에 1년 내내 생강이 나오잖아요. 생강. 그렇지만 과거에는 거의 음식 이렇게 레시피 보면, 고서의 레시피 보면 다 건강이 많이 쓰여졌어요. 건강 가루 내가지고 음식할 때 많이 썼지, 생강이 별로 그렇게 보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강을 많이 쓰지 못했어요. 건강을 많이 썼고, 한의원에서도 건강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생강은 음식에도, 우리는 음식이 오방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왜 오방색이에요? 왜 오방? 다섯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동서남북 있고 하나는 어디예요? 중심. 네, 우주의 중심. 오방색 아세요? 방위에 따라서. 또 왜 관광버스 타면 꼭 일어나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제가 술을 안 먹으니까 저는 또 노는 것도 잘 이렇게 끼가 있게 놀지를 못해요. 놀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근데 알코올이 한 3분의 2 정도는 뇌를 지배를 해요. 어떻게 노는데 술을 제가 절제를 합니다. 내 생활이 너무 바쁘니까. 왜냐면 술을 먹게 되면 생활이 안 돼요. 힘드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엄청 절제를 하기 때문에 안 먹거든요. 근데 또 가만히 놔두나요? 막 일어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자, 이거를 우주라고 보시면 어때? 여기가 네, 북쪽이겠죠. 여기 동쪽, 여기 남쪽, 여기 서쪽, 여기가 중앙. 이렇게 다섯 방향을 오방이라고 하고요. 우리의 음식, 또 우리 동양의 우리 철학, 이게 다 이걸로 다 기인해요. 그래서 색깔이 있거든요. 동쪽은 청, 남쪽은 홍색, 서쪽은 백색, 북쪽은 흑색, 중앙은 뭘까요? 황색. 그래서 황제예요, 황제. 그래서 황제. 우리가 조선주에 홍포를 입었죠, 임금님이. 왜 그랬을까요? 왜? 고려시대에는 황포를 입었는데 왜? 홍색을 입었어요, 조선시대. 왜? 중국의 신하의 나라니까 너네들이 황포를 입으면 안 된다고 해서 못 입은 거예요. 열받게. 억울하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음식도, 자, 그러면 동쪽은 오장으로 치면 동쪽은 뭐를 관장해요? 뭐를? 동쪽은 오장으로 치면 얘는 간, 네, 얘는 심장, 여기는 폐, 여기는 신장, 여기는 비위장, 이렇게 관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간에 좋은 음식들이 무슨 색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이게 미나리 드신다고 그러잖아요. 간 해도. 그러니까 보거를 끓일 때는 필히 미나리를 많이 넣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해독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제가 그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몸에 좋다고 과용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좋은 약재도요. 내가 그거를 너무나 많이 이거를 드시게 되면 간에서 이걸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넘쳐서 간을 손상을 시키거든요. 오히려 좋겠다고 먹은 약재가 그게 엄청난 후회를 남길 정도로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과용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간을 관리를 하는 데는 청색입니다. 청색.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푸른색의 음식을 많이 드셔야 돼요. 푸른색의 음식을. 그리고 빨간색은 심장에 심장 빨간색 심장이 빨갛잖아요. 심장은 빨간색이어서 심장에 또 안 좋은 사람들이 붉은색 그 채소나 과일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붉은색 토마토. 토마토. 자, 백색은 뭐 안 봐도 그러겠죠. 보통 흰색의 재료가 기관지 천식에도 좋고 그렇잖아요. 기침에도 좋고 배나 무나 뭐 도라지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백색의 재료잖아요. 그래서 폐를 보호하는데 효과가 있어요. 그다음 북쪽은 심장을 관장을 하는데 검정색 음식, 블랙푸드. 심장은 뭐와 연결이 있어요? 심장 어디와? 생식기와 연결이 돼요.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생식기 이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심장은 생식기와 연관성이 있어서요. 블랙푸드가 일반적으로 식자재가 블랙푸드 있죠. 검정색 식자재는 보통 콩이요? 검정 서리태, 뭐 진호니풍, 뭐 흑임자, 뭐 그리고 그 서기버섯 그런 재료 되게 블랙푸드가 많죠. 엄밀히요 가지는 블랙푸드가 아니고 안토시아닌 색소는 저쪽으로 들어가요. 밑으로. 연산군이 굉장히 블랙푸드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특히 닭도 오골개만 먹었대요. 그냥 흰닭 먹지 않고 오골개만. 왜 그랬을까요? 후궁을 많이 거느려야 되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블랙푸드가 일반적으로 정력에 좋고 남자들만의 저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여성들도 신장에 좋지 않게 되면 막 화장실도 자주 가야 되고 별로 안 좋아지는데 검정 음식을 많이 드시면 좋아진다고 그래요. 중앙은 이제 비위장. 그래서 생강도 여기에 속해요. 생강도 노란색의 식재에 속해요. 생강도 뭐 우리 호박 그리고 양배추가 여러분들은 껍데기는 약간 푸딩딩하고 안에는 하얀색으로 보이지만 걔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색깔은 누리끼리한 색이에요. 원래 색은. 그래서 삶으면 어때요? 익히면 걔가 어떻게 변해요? 약간 더 누리끼리한 색깔로 변하죠. 그래서 양배추가 이 위장을 관리할 때 아주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감자라든지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케비신인가? 위장약 요즘에 누가 선전하잖아요. 케비신. 케비신. 그러니까 양배추가 케비지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좋아서 그렇게 네이밍을 그렇게 붙인 것 같아요. 케비신.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음식 문화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 오방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김치가 매우 과학적인 이유도 이거예요. 김치는요. 음식 하나 안에 이게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마늘, 생강이 노란색에 들어가요. 노란색. 우리가 푸른색은 미나리라든지 가시라든지 파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고 백색이 무 들어가잖아요. 배도 들어가고 무도 들어가고 빨간색은 당연히 고춧가루 들어가니까 검정색이 김치에서의 뭐를 상징하냐면 젓갈을 상징해요. 젓갈이 검정 어장이라고 들어보셨죠? 어장? 들어보셨어요? 어장 안 들어보셨어요? 지금도요 일부
섬지방에서는 간장 대신 어장을 쓰거든요. 어장. 어장이 뭐냐면 생선 육젓 있죠. 육젓을 몇 년 묵히면, 회를 묵히면 묵힐수록 이 젓갈의 색깔이, 국물이 간장색으로 변해요. 검해져요. 검해져. 저도 그거 해봤어요. 궁금해서. 지금 3년째 제가 지켜보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올해는 시집 보내려고요. 걔를 버리려고 올해는. 아낌없이 주려고. 제가 그거를 몇 년 동안 계속 지켜보려고 했는데 어떤 노보살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그냥 아낌없이 시집 한번 보내보려고. 근데 제가 3년을 넘게 이렇게 지켜보니까 역시나 국물이 검해져요. 국물이 굉장히 점점 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섬지방에서는 이 국물 먼저 따라 놓고요. 또 살을 끓여서요. 계속 물을 부어가면서 한 번만 끓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굉장히 가난한 시절에는요, 부잣집에서 전국 끓이잖아요. 그러면 그 찌꺼기 갖다가 없는 집에서는 끓여서 김치 담았다고 해요. 저는 이렇게 어릴 때 뭐 부자로 살지 않고 그런 적은 없었는데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전국 끓이면 옛날에 저희 시어머니가 아이고 누네 집에서는 이것도 아깝다는 얘기예요. 그걸 버리기, 한 번 끓인 젓국이 아이고 누구네 집에서는 우리 젓국 끓이는 기다렸다가 그걸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물을 붓고 다시 끓여서 그걸로 김치를 담았대요. 근데 어장이 그래요. 자꾸 그걸 모아요. 국물 따로 모아놓고 생선 끓여서 한 번 끓여서 또 거기다가 첨가하고 또 한 번 완전히 정말 뼈에 앙상하다 못해서 거의 깨끗한 저희가 뼈가 나올 때까지 그걸 끓여서 거기다 합해서 걔를 묵혀요. 계속. 그러면 나중에는 정말 새카만 간장처럼 되거든요. 그것을 섬에서는 간장 대신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을 쓰는 게 아니라, 단백질 분해된 이 조미장을 쓰는 게 아니라 동물성 단백질이 분해한 그런 장을 간장처럼 썼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어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해져요. 젓갈이 두면. 시간이 이렇게 오래오래 두면 젓갈의 색이 검해지기 때문에 김치는 오방색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죠. 오방색이 다. 굉장히 과학적이고 그래서 아주 훌륭한 음식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또 하나 있네. 오늘 오방색 알아가셨네. 얘가 이렇게 말을 하겠지? 안 들을 시간이 아닌데? 큰일 났네. 얘가 배터리가 나가면 불도 안 들어야 되죠? 그죠? 불은 들으는데. 고비 아시죠? 고사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고비는 물량이 잘 그렇게 많지 않죠. 고사리에 비해서. 그래서 고비 이쪽 왼쪽에 있는 부분을 식용을 하고요. 저기는 다 핀 거예요. 고사리하고 피곤하면은 잘 이렇게 멀리서 보면 굉장히 헷갈리죠. 가까이 가지 않으면. 고비 귀합니다. 또 고사리보다 고비를 더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약재, 이거를 우리는 식용해서 식품으로만 생각했지, 이걸 과거에는 탕으로, 약재로도 사용했고요. 고본이라는 그런 약용식물입니다. 말려서 얘도 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감국 나오네요. 전초, 꽃뿐만이 아니라 전초를 다 약재로 사용을 했고요. 얘를 국화차 만드는 재료죠. 그러니까 감국을, 국화차를 만드셔야지 산국을 만드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감국이 어떻게 생겼고 산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조금 뒤에 보면 그 차이가 나와요. 그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감국과 자, 유자.
열매 껍질을 약재로 사용을 했고요. 이제 유자차 만들 때가 됐죠. 그저도 향도 참 좋아요. 얘를 가루로 빻아서도 복용을 했고요. 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자청 만들어서 차를 드시는 게 아니라 탕, 이거를 그냥 물에 넣어서 탕으로 드셨어요. 도라지는 다른 말로 한의학에서는 길경이라고 그래요. 길경. 그래서 말려서 썼죠. 도라지도. 말려서 뭐 식용을 하면은 더 맛있지만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도라지. 살구는요, 이 과육보다는 씨를 많이, 살구 씨를 약재로 씁니다. 햇볕에 말려서. 얘도 가루 또는 환을 만들기도 하고요. 얘도 탕 재료로 쓰기도 합니다. 살구. 과육은 그냥 과일로 드시고 살구 씨만 모아서. 모싯대. 모싯대. 요즘에 모싯잎도 되게 많이 해 드시잖아요. 그죠? 이파리가 이게 꽃이고요. 꽃이 폈을 때 모습이고, 채취할 시기에, 잎을 채취할 시기에 모싯잎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잎을 많이 채취를 해서 쓰지만 약재로는 뿌리를 약재로 많이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뿌리는 언제 채취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제가 뿌리는 늦 가을부터 아주 이른 봄, 그때 뿌리는 채취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모과나무. 이제 모과도 지금 수확철이죠. 그죠? 그래서 열매를 약재로 사용을 하고 차를 만들지만 말려서, 과거에는 다 거의 말려서 이거를 썼어요. 약재를 말려서 탕으로 약재를 하고, 은행나무, 이파리, 씨 약재로 썼지만 아주 이게 때문에 정말 공예예요. 요즘에는 공예. 그리고 이파리, 저 어릴 때 기억이에요. 이파리 주워가지고 그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진코민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코민 이게 또 한때 또 막 유행했었잖아요. 약재도 만들고. 그래서 그거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은행나무 이렇게 길가에 많으니까 한 가마니 주워주면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주웠어요. 병도 많이 주웠는데 아르바이트로. 보리수나무. 요즘에 이 보리수 열매도 발효액으로 담급니다. 어떤 그렇게 큰 뭐 특별한 맛이 있다던가 뭐 정미 성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보리수가. 그런데 어릴 때 배고플 때는 막 다 따먹었죠. 그죠? 보리수. 포리돈이라고 따먹었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발효액 많이 만드세요. 이게 그렇게 그냥 시중에 판매되는 그런 쉽게 판매되는 재료는 아니지만, 또 이게 시골에 이렇게 나무 몇 그루 있는 사람들 천치곤란이 돼요. 얘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왜냐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매실도 구연산이 많이 들어서 맛이 있잖아요. 그 상큼함. 오미자도 마찬가지. 오미가 있기 때문에 맛이 있는데, 보리수는 별다르게 그렇게 정미 성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선호도가, 맛이 일단은 별 맛이 없기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잘 찾지 않은 거죠. 일단 시장 원리에 의해서 수요가 있어야지 자꾸 공급을 늘리죠. 그죠? 그래서 막 저 아는 분은 막 이게 천덕꾸러기라고, 나무를 벨 수는 없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발효액으로, 혹시 주변에서 보리수 그런 분이 계시걸랑 따다가 발효액 담으세요. 그전에는 다. 네, 근데 얘는 좀 더 넣으셔야 돼요. 110% 정도. 110% 넣으셔서 발효액 만드셔서 음용하세요. 희석해서. 과거에는 얘도 탕으로 먹었습니다. 말려서. 꽃다지. 씨 및 전초를 사용하고요. 이 꽃다지는 봄에 피었을 때 샐러드로 드셔도 돼요. 꽃 따서 꼭 마치 꽃의 모양은 그 열무꽃같이 보여요. 꽃 모양이. 이거를 꽃을 따서 그 샐러드로 드셔도 됩니다. 비파나무.
보통 남쪽 지방에 있죠, 비파나무. 그죠? 아주 저 남쪽, 남해 쪽에 되게 이게 유명한데, 잎과 열매를 약재로 사용하고요. 비파잎도 또 이게 그 덮거나 증지해서 차, 잎차로 만들기도 해요. 이 이파리를. 근데 뭐, 그전에는, 옛날에는 다 보편적으로 이 과거에는 거의 탕으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전체 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냥 가세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발효액을 만든다던가 뭐 그런 게 아니라 보편 다 그냥 끓여서 말린 것을 탕으로 끓여서 먹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떡쑥. 이게 왜 떡쑥이냐면요. 과거에는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쑥보다도 얘를 가지고서 떡을 해 드셨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쑥을 떡을 해 먹지, 쟤는 안 먹죠. 그죠? 제비쑥이라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예, 떡쑥입니다. 떡쑥. 예, 떡을 해 먹어서 떡쑥이라고 했대요. 떡을 해먹는 쑥이어서. 지금은 해먹지 않아요. 약재로만 쓰거든요. 이것도 말려서, 네, 말려서 탕을 끓여서 네, 약용을 했고요. 청국은 아시죠? 네, 여성들한테 좋은 그런 약재고요. 사물탕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사물탕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여성의 여름 보양식이에요. 이제 다음부터는 내년 여름부터는요, 삼계탕만 끓여서 식구들 주지 마시고요. 여기에 계신 여성 동지 여러분들은 사물탕 끓여서 본인들도 보양을 좀 하십시오. 사물탕. 네. 그 닭에 4가지 한약재를 넣어서 끓여 먹는 여성들한테 좋은, 여자들한테만 좋은 약재 4가지를 넣어서 끓이는 음식인데요. 그 중에 재료 하나가 청분이에요. 다음 주 제가 컴퓨터가 아니거든요. 제가 어제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이 차가 언제 들어왔고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맞는지도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연도를 차는 보통 찻잎이 보통 우리가 남쪽에 가면 뭐 쌍계사 그쪽에 가면 어디에요 거기 벌교 그쪽에 가면 이게 차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쌍계사 부근에 차가 먼저 이렇게 심겼거든요. 근데 그 연도수를 외워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전달하는 참 난해하더라고요. 내 기억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떠들어요. 근데 저도 잘 몰라요. 어떻게 맨날 기억을 하겠어요. 천국 여자애 좋으니까 그거 하나만 기억해. 그리고 다른 재료가 나오면 또 기억해요. 그런데 그 4가지를 다 제가 나오지 못해요. 제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찾아봐야 돼요. 여기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뭐가 들어가는지. 네? 커피 쏘세요. 커피. 저 참고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해요. 커피 쏘세요. 그래서 청국도 흔하게 여러분들이 한약방에 가시면 볼 수 있는 재료예요. 청국은 외용에도 사용을 했고요. 자, 모란 나오네. 예쁘죠? 그죠? 뿌리 껍질을 약재로 사용을 했고요. 시골에서는 뭐 뿌리 캐가지고 많이 달여서 먹습니다. 자, 모란동백이라네. 모란하고 작약 이따가 나오니까 차이점. 너무 참 꽃은 예뻐요. 모란. 구절초도 예쁘죠. 요즘에 축제를 되게 많이 해서 줄기와 잎을 약재로 사용하고 꽃, 구절초 꽃을 또 채취를 해서요. 꽃차 만들기도 하고요. 또 구절초 조청을 만드셔도 돼요. 구절초도 여성들한테 굉장히 좋은 그런 약재예요. 여자들한테. 그래서 구절초를 조청을 만든다 그러시면 달여요. 전초를. 꽃가지 잎이 있을 때, 꽃 피었을 때 꽃까지 들어가면 향기가 더 좋으니까 꽃이 막 이렇게 필 때 9월달에 피잖아요. 9월달에 그때 이렇게 잘라가지고 걔를 끓여요. 그냥 막 이렇게 약재 끓이듯이 끓여서 그 물을 가지고 삭히는 밥물을 잡으시면 돼요. 아시죠? 그러니까 조청을 만들려면 밥을 삭히는 거 아시죠?
식혜하는 것처럼 삭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삭히는 물을 엿기름 안 쳐가지고 삭히는 그 대신 식혜보다는 엿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엿기름이 많이 들어가요. 쌀 2kg 정도에 한 500g 들어가요. 그 식혜할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밥과 그 엿기름이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조청을 하려면 2kg 정도에 500g 정도의 그 엿기름이 필요한데 그 안 치는 물 있잖아요. 엿기름 안 치는 물을 이 끓인 물로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절초 조청이 되고요. 마찬가지예요. 도라지 조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도라지를 끓여요. 그럴 때 도라지를 푹 삶은 그 물 가지고 얘를 잡으면 도라지 조청이 돼요. 도라지 조청. 기능성 조청이죠. 저는 제가 물엿을 사 먹지 않게 됐어요. 너무 좋아요. 조청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조청을 1년에 한 2번만 만들면 1년 내내 드실걸요? 그 물엿 대신 그 충분히 양이 나와요. 그 드실 수 있는 양이, 조청 양이. 너무 쉬워요. 네.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뭔가를 저기를 남겨놔야지. 저도 팔아먹을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놔야지. 구절초. 참 꽃도 예쁜 것 같아요. 과거 아주 이 샤프란은요,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그 허브 중에 하나야. 꽃이 비싸냐? 그게 아니라 꽃술이 비싸요, 샤프란. 꽃술, 저 안에 있는 꽃술 비싸고, 그냥 저 꽃은 그렇게 가장 비싼 이 향신료가 아닌데요. 저 꽃술이 가장 고가의, 세계에서 가장 고가의 향신료가 저 샤프란 꽃술이에요. 꽃술 말린 거. 그게 아주 고급스러운, 가격이 어떻게, 아니, 꽃잎만 따가지고 말려도 이게 이 무게가 안 나가는데, 저 안에 있는 꽃을만 따가지고 말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인력이 동원이 돼서 그걸 말려야 그게 10g 그게 굉장히 고가에 팔리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 허브 중에 하나가 샤프란이고요. 그 비싼 거 꽃술이에요. 꽃 전체 아니고요. 굉장히 비싼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섬유유연제 이거 쓰죠. 꽃을 쓰는 거 아니에요. 걔는 꽃을 사용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식용하고 이 허브로 많이 먹고 굉장히 이 귀하게 대접을 받는 건 꽃술이에요. 꽃술. 봉선화도 전초와 종자를 사용을 하고요. 왜 제주도에 가면 여러분들 봉숭아 많이 심은 거 보셨죠? 그죠? 그리고 시골에 어디에 많이 심어요? 시골에 장독대 옆에 많이 심어요. 제주도는 왜 많이 심고 왜 시골에서 장독대 옆에다가 많이 심을까요? 뱀 침입을 막기 위함이에요. 뱀. 그러니까 명반은 화학적인 그런 성분이고요. 왜 그러냐면 제주도는 그야말로 해외예요. 제주도는 우리로 치면 육지에서 치면 해외인데, 거기는 뱀이 이 육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뱀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은데, 그래서 그 봉선화를 심고요. 뱀이 오지 말라고 심고. 왜 뱀이 항아리를 왜 접근할까요? 장독대로 왜 접근해요? 허물 먹기 때문에. 그때 염분이 필요해요. 뱀이 염분 섭취를 해야 돼요. 쥐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뱀이 허물을 벗을 때는 뱀이 보통 쥐를 잡아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쥐는 필요한 게 아니라 허물 벗을 때는 염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독대 근처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항아리를 구분해서 쓰라고 하는 이유가, 그 항아리 사이사이 그 숨구멍에 염분이 자꾸 빠져나오기 때문에 장을 담았던 항아리는 소독을 해도 몽글몽글 뭐가 나와요. 그 성분이, 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염기가 항아리 겉으로 나오지 않아도 항아리 밖으로 자꾸 나오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토요일날 엄청나게 대형 공사를 좀 했는데 그 장을 떠나보면은 조금씩 흘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흘려. 그래서 이제 그 호스 물 해가지고 이렇게 막 뿌리는데 그 흘린 장에 또 이 염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섭취하기 위해서 뱀이 장독대에 침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봉숭아를 심게 되면 뱀이 잘 접근을 잘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항아리 주변 장독대에 이렇게 봉숭아를 심고 제주도에 봉숭아가 되게 많아요. 익모초, 전초를 약재로 쓰고 익모초도 여성들한테 굉장히 좋은 약재 중에 하나죠. 말려서 탕을 끓이거나 뭐 즙을 내거나 쥐오줌풀 뿌리를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얘도 말려서 탕으로 사용을 하고요. 멧대추나무, 약대추라고 하기도 해요. 아주 작은 대추 있죠. 산대추. 얘는 막 가시도 엄청 억세요. 나무 자체가 대추나무에. 그래서 작은 아주 대추가 있어요. 이걸 약재로 해요. 산조인이라고 해요. 산조인. 열매를 약재로 쓰고 말려서. 치자나무. 과거에는 우리가 황색을 내는데 대부분 이 치자 열매를 우려서 노란색을 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번거롭고 우린 물 때문에 수분량이 조절이 안 돼서 잘 쓰지는 않는데 얘도 약재로 사용이 됐어요. 냉초. 이런 풀 보셨죠? 이런 꽃 피는 풀 들에 많이 펴요. 이걸 전초를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막 이거 누르니까 좋네요. 빨리빨리 가고. 그죠? 안 눌러지면 힘들다. 얘는 외용에도 사용을 합니다. 냉초는 외용, 외상에. 회양목. 얘도 많이 보셨죠? 얘도 왜 그 뭐예요 이거 이렇게 울타리나 뭐 화단 이런 데 많이 회양목 많이 심잖아요. 장가지와 잎을 약재로 사용을 하고 얘도 말려서 약 씁니다. 가지도 약이래요. 가지. 열매잎. 우리는 평상시에 가지 많이 드시죠? 그죠? 네, 요즘에 또 특히나 이 가지가 이 안토시아닌 이 색소 때문에 아주 굉장히 각광받고 있어요. 가지는 참 열량도 없고요. 열량을 내는 그런 그 식재도 아니고 다른 특별한 영양 가치가 있는 건 아닌데 얘가 그 안토시아닌계 색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죠. 그래서 가지를 드시는 방법도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해요. 어떻게 드세요? 가지? 볶아 먹고. 가지를요? 그래도 드셔도 되겠네요. 가지를. 네, 중국에서 가지를 많이 튀겨 드세요. 네. 저는 중국에 가서 가지를 튀긴 걸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는데 약간 점여서요. 그러니까 점인 사이를 계속 자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칼집을 한 2군데를 내고 잘라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그 고기 양념을 해가지고 튀깁니다. 그래서 그냥 소스 뿌려서 먹으면 되게 맛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가지를 먹는 방법이 많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하셔서 뭐 김치도 드시고, 그죠? 네, 김치도 드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 뭐만 먹었어요? 가지. 쪄서 무쳐 먹고. 그래도 저는 그게 제일 맛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너무 또 신기한 건요. 옛날처럼 질감이 없어요. 가지가. 하우스에서만 재배가 돼가지고 시장에서 산 가지는 시장에서 사온 가지는 질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 살짝만 쪄도 이게 굉장히 물컹거리고 짜면 그냥 형체도 알아볼 수 없고. 근데 저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집에서 저도 가지를 2개, 3개 키우거든요. 3개. 저희 집 식구들이 가지를 좋아해요. 3개를 키우는데 그래도 이제 거기다 섞잖아요. 3개에서 다 이렇게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음식을 해먹지만 그 살짝 쪄가지고 국간장에다가 무쳐 먹는 게 사실 제일 맛있긴 해요. 국간장에.
근데 요즘에는 가지가 워낙 그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음식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찜인데 그걸 선이라고 해요. 가지선. 가지선이라고 해서 가지에다 칼집을 내서 살짝 절입니다. 소금에. 살짝 절여서 거기에다가 소를 넣어요. 소를 넣어서 이제 냄비에 약간의 그 국물, 밑바닥이 살짝 그 잠길 정도의 국물에 밑간을 해서요. 그걸 찝니다. 쪄서 그거를 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가지를 이제 젖을 많이 또 부쳐서 드세요. 의외로 맛있어요. 달걀 묻힌 거 말고 밀가루 반죽한 전병 반죽에다가 가지를 전을 붙여서 되게 또 많이 드시기도 하고요. 서양에서는 보통 로스팅을 해서 먹죠. 구워서 그냥 소스 뿌려서 제일 많이 드시죠. 그리고 또 장아찌도 담아요. 가지 장아찌 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궁금하시면 500원 내세요.